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낙동강은 우리나라 영남 지방을 관통해서 흐르는 강으로 본류의 길이가 525.15km로 남한에서는 제일 긴 강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압록강 다음으로 긴 강입니다. 지난 27일 4대강 조사위원회와 대한하청학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낙동강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내용과 낙동강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낙동강 조사 결과 소개에 앞서서 낙동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낙동강은 총 유역 면적이 23,860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분의 1 그리고 영남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합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강원도 태백시의 황지동에 있는 황지연못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곳에서 시작한 낙동강은 안동시 도산면에서 국가 하천이 됩니다. 안동의 반변천을 비롯한 여러 지류와 합류하다가 함창과 점촌 부근에서 내성천 그리고 영광과 합쳐진 후 다시 남쪽으로 흐릅니다. 상주와 선산에 와서는 위천 그리고 감천과 합쳐지고 대구광역시 부근의 금호강과 합류하죠. 경상남도에 접어들어서면서 황강 그리고 남강과 합쳐 흐르고 상랑진 부근에서 밀양강과 합쳐진 후에서 부산광역시 서쪽에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야흐로 물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낙동강은 경사도가 극히 원만해서요. 하구에서 약 344km 상류에 있는 안동 부근의 하상고도가 90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유로의 경사가 원만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동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어서 낙동강은 영남 지방의 내륙 수로 교통의 동맥이었다고 하네요. 구포, 삼량진, 남지, 율지, 외관 등은 과거의 나루터 취락 지역이었거나 선착장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낙동강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해서요. 우리나라 최대의 충적평화인 김해평화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지요. 낙동강 하류는 많은 식물이 분포했던 곳인데요. 내륙성 식물이 강물에 의해서 운반되고 또 대한해협의 그 조류나 철새에 의해서 일본, 시베리아 등 해외의 식물이 운반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서 사자도 그리고 심리 등과 사이에 펼쳐진 갈대밭과 모래톱은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죠. 하구 일대는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가 수심이 얕고 해수 담수가 교차되면서 각종 플랑크톤 그리고 연체동물, 각각류, 소형 어류 그 밖에 여러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먹이가 풍부해서 풍부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옛 풍경입니다. 네, 낙동강의 특징과 옛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잘 보존했으면 아름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낙동강 조사 내용 어떤 것이었죠? 네, 산업화 4대강 사업으로 자연성을 잃고 인공보로 막혀서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번 조사는 낙동강의 함안보, 그리고 합천보, 달성보와 낙동강 본류의 분포 치수장, 그리고 도동서원, 안동댐과 낙동강 최상류의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을 조사했습니다. 낙동강 바닥에 퇴적된 흙을 채취해서 조사하고 낙동강의 수질 조사와 주변 환경 조사를 병행했는데요. 함안보, 달성보 등을 조사하다 보니 4대강 사업 이후에 굉장히 수심이 많이 깊어졌고요. 체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수심별로 수질 차이가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성보의 경우 얕은 곳에 대비해서 깊은 곳의 수질이 나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4.4배,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3.9배, 총 질소는 1.05배, 총인은 1.6배, 그리고 클로로필 A는 3.3배가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수심별 용존산소량 DO를 수심별로 파악해보면 합천보, 함안보의 경우에는 8에서 11m, 하부 구간에는 용존산소가 고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은 깊은 수심에 의해서 성층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층에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 어류 및 폐류의 폐사가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적물 오염 분석에서는
한강 하류 퇴적토 오염 제거 기준상 함안보, 달성보, 안동댐이 총인 농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전체 모래층이 펄층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지하수 유입 감소 그리고 용존 산소량이 부족한 현상을 유발하고 영양염류의 용출량이 증대하고 어류 및 폐류 폐사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퇴적토를 저감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요. 향후 4대강 보로 인한 그 수질 악화 현상을 개선해야 하고요. 어류나 폐류 서식처 복원을 위해서 부분적인 퇴적 오염토 준설이 그 장기적인 대책으로 수립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영풍석보 재련소의 환경오염이었는데요. 낙동강의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북 봉화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련을 통해서 아연으로 만든 괴를 생산하고 있지요. 낙동강을 방문한 조사위원회에서 재련소의 제2공장 앞 낙동강의 하천토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5개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비소 검출의 경우 정부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1등급 대비 각각 50.4배, 8.5배로 검출돼 최하 등급인 4등급에 해당됐습니다. 납과 아연이 3등급 그리고 구리도 2등급을 받아 종합오염평가상 매우 나쁨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돼 중장기적으로 배출시설과 공공수역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단계는 다슬기같이 강바닥에 사는 저서생물에서는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이러한 오염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하류에 생활하고 있는 1,300만 시민들에게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관리 영역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장은 정밀 토양 검사에 따른 토양 복원이 요구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평가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영풍석포 재련소와 같이 개별 오염원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고 4대강 사업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나타나는 수질 오염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낙동강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영풍석포 재련소와 같은 개별 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규제 완화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막힌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다행히 낙동강은 작년 9월 부산시 서병수 시장이 2025년까지 낙동강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낙동강의 부분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낙동강은 숨통이 트이게 되리라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낙동강만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된 영산강, 금강, 한강 역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이 뻔한데요. 이번 민간 조사 결과를 정부가 좀 공식적으로 조사에 반영해서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4대강 수질 조사를 할 경우 수신별 수질 조사와 그리고 표수층은 조류 대책 그리고 심수층은 용종 산소량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확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시 사례처럼 4대강의 보해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여서 강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보를 철거해서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4대강 조사위원회는요. 낙동강 조사뿐만 아니라 7월 29일 영산강 퇴적토와 수질 조사를 실시했고요. 현재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한강 조사 또한 그리고 추후 금강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